고려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연표 하나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이 다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연표 하나를 그려드릴 텐데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두세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연표를 쭉 볼 텐데 아주 예쁜 연표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 고려는 크게 어떻게 나눌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조선왕조 500년은 많이 들어봤다라고 하지만 고려왕조도 500년이야 라고 하면 깜짝 놀래요. 고려가 그렇게 길어요? 네, 길어요. 고려라는 나라는 원래 처음에 918년에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이 돼서 나중에 멸망하게 된 때는 언제지? 그치? 고려의 멸망은 즉 조선의 건국이죠. 네, 그래서 1391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려라는 나라는요, 쭉 전체를 봤을 때 가운데 딱 자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170년에 있는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신들이 문신으로 받던 핍박에서 벗어나고자 정변을 일으킨 거지. 그래서 무신들의 시대가 왔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을 고려 전기, 뒤를 고려 후기라고 나눈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전기와 후기만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세력이 주도를 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고려에는 대체 어떤 주도 세력이 있었어요? 라는 건데요. 자, 이 연표를 다시 한번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건요, 누굽니까? 언젠가 한번 들어본 적 있죠? 태조 왕건, 그치? 그 왕건이 고려를 세웠는데 사실 그 왕건도요, 신라 말에 한참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던 호족입니다. 호족이라는 사람들인데요, 호족이 고려 전기를 이끌다가 이들 중에서 너 좀 괜찮은 것 같다, 중앙관리로 올라와서 일해. 그러면 또 중앙관리로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어떤 가문이 계속해서 똑똑한 어떤 문신들을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문들을 우리가 학벌이 아니고 지역의 지벌도 아니고 이거는 가문에 의해서 벌이 형성됐다라고 해서 우리는 문벌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족 중에서 중앙관리를 계속 배출해낸 가문을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고려 전기를 보면요, 초창기는 호족이지만 고려 전체를 이끌고 가는, 이제 전기의 전체를 이끌고 가는 세력은 바로 문벌귀족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호족 중에서 굳이 문벌귀족으로 가지 않고 중앙관리가 되지 않고 그냥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일하면서 지내던 세력도 있지 않나요? 네, 있죠.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향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호족 중에서 일부는 문벌귀족으로 일부는 그냥 향리로 갔구나 라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전기는 문벌귀족들의 어떤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까 반으로 딱 나눈 사건 뭐였죠? 그치, 무신정변이 있었지? 그래서 이런 문신들이 다 제거되고 엄청나게 많이 제거되고 무신들의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신이 집권을 하겠네, 그치? 그럼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여기 써있듯이 무신집권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무신집권기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애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걔네가 바로 누구냐면 원나라라고 해요. 우리 몽골이라고 하면 좀 더 친숙한가요? 몽골, 원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원나라가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 원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 우리 예전에 일제강점기 있었던 거 알죠? 그거랑 똑같이 원나라의 지배도 잠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신집권기가 끝나고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똑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빌붙어서 내 세력을 막 키우던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 그치, 친일파라고 하죠. 그러면 반면에 고려시대 원간섭기에 원나라에 붙어서 나의 세력을 막 키우던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 그치, 친원파라고 할 거예요. 이 친원파들은 스스로를 나는 권력 있는 가문에 세력 있는 족속이야 라고 하면서 권문세족이다 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무신들이 이제 무신집권기가 끝나고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되면 원나라에 빌붙어서 성장했던 권문세족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으로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 아래 살고 있을 거야? 좀 아니잖아. 그래서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왕이 한 명이 즉위합니다. 자, 이 왕은요, 바로 여기 공민왕이 되겠고요. 공민왕 즉위 때부터 우리가 후기라고 부르는데, 이 공민왕이 즉위할 때 이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와, 내가 뭔가 새로운 세력을 데리고 권문세족을 누르고 싶다. 어디 똑똑한 애들 없나? 라고 막 찾으니까 저 멀리, 저 지방에 처음에 중앙으로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 있었던 걔네가 누구지? 그치, 아까 초창기의 호족 중에서 향리가 있잖아요. 그 향리를 이리 컴 빨리 와. 그치, 너네 혹시 나랑 함께 정치로 한번 개혁해보지 않을래? 우리 한번 권문세족을 잘 밀어내보자 라고 해서 원에 반대하는 어떤 자주정책을 펼치면서 우리가 그거를 반원자주정책이라 그러죠. 공민왕이 이런 향리들을 쫙 이끌어와서 그들을 새로운 세력으로 이제 입문시킵니다. 그들은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들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하죠. 그래서 권문세족을 몰아내는 이제 신진사대부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후기를 이끌어가는 세력이고요. 사실 이 시대에 이제 신진사대부가 굉장히 이제 똑똑한 브레인이었다면 이때 또 하나의 축으로 또 성장하던 세력은 싸움을 또 잘하던 세력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은 이성계가 있겠지. 그래서 똑똑했던 신진사대부와 싸움을 잘했던 신흥무인 세력들이 고려 문제가 있다. 우리 새롭게 나라를 다시 건국해보자 라고 해서 결국 1392년에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됐나요? 이게 고려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배 세력들의 변천을 보면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지. 그렇구나. 선생님, 그럼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원나라가 쳐들어왔다는데 고려는 원나라의 침입 빼고는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자, 다시 연표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아까 후기에 무신집권기에 원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 원간섭기가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전기에 보시면요. 전기 문벌귀족이 이끌어 갈 때에 두 번의 침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란의 침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진의 침입이 있습니다. 둘 다 누가 집권하고 있을 시기? 그치, 문벌귀족이 집권하고 있을 시기죠. 선생님, 그러면 거란의 침입 때는 누가 맞서 싸웠어요? 우리는 알고 있다? 그치. 첫 번째는요, 서희라는 사람이 거란의 장군과 열심히 이제 외교 담판으로 말로써 담판을 거쳐가지고 강동 6주를 오히려 우리가 획득하게 되면서 저 거란을 물리쳤다라고 하고요. 또 한 번 3차 침입이 거란이 왔을 때는요, 그 얻었던 강 동쪽의 6개의 주, 그 강동 6주의 하나의 주였던 귀주에서 우리 강감찬 장군이 멋있게 거란을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거란과 관련된 내용은 서희의 강동 6주,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구나. 선생님, 그러면 여진 때는 대체 어떻게 우리가 막아냈어요? 그치. 여진 때는요, 걔네가 이제 말 타고 엄청나게 잘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말 탄 부대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윤관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건의합니다. 제발 우리도 말 탄 사람들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말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기군이라고 편성을 하고요. 기병, 신기군이라고 편성을 하고요. 말이 없는데 저는 못 들어가나요? 아니요. 너는 걸어다니는 병사 신보군을 하세요 라고 하고요. 나머지 마지막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약간 독특한데 이거는 우와! 마귀야 물러거라 라고 하는 항마군, 이렇게 세 가지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런 거를 편성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윤관이라는 분이 이제 조직하게 된 별무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진은 별무반 편성으로 여진을 잘 격퇴해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나라가 침입해왔을 때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원나라에 그렇게 당했나요? 결국에 우리가 원나라에 항복을 하긴 했지만 원나라 간섭이 되는 게 싫다. 원나라 간섭기에 반발을 하면서 이제 무신집권기가 거의 끝날 때쯤에 반발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삼별초라고 합니다. 삼별초, 이 삼별초들은요 3년 동안의 항쟁을 거치면서 강화도에서 진도로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거치면서 우리는 원나라 간섭기가 싫어요 이러면서 열심히 항쟁을 펼쳤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세기마다 거란도 쳐들어왔고 여진도 쳐들어왔고 원나라도 쳐들어왔고요. 막판에 또 이제 후기에 보시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이 그치 신흥무인 세력이 될 거야.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를 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세력이 신흥무인 세력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주제에 좀 봤어요. 고려를 전기 후기로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주도 세력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각 세기에 누가 쳐들어오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고려시대의 이제 전체적인 발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교과서에 따지면 2단원이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 조선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